어쨌든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으로부터 뭐 12월 초든 뭐 그 전이든 어떤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암시를 받고 또 병력 이동은 계엄 선포 후에 딱 지시하면 그때 움직이더라도 어떠한 임무를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사령관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역사상 뭐 많은 계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엄으로 생각을 했고 또 국방장관, 계엄의 주무부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임무, 거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았다면은 그 장관한테 여기 지금 계엄에 투입되는 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게 어떤 계엄이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으로서 장관으로부터 제가 이제 우리 사령관이 입장이라면은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뭐 장관 뭐 대계도 갖고 연락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장관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그 친근감 있는 그 원래 특전사하고 수방사는 또 대통령 경호부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경호처장을 또 2년 반씩이나 했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계엄에 대한 암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상황이 계엄 선포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박사령관께서 해야 될 그 어떤 임무 내지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들었다면 장관한테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며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 중간 과정에 이게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머릿속에는 그래서 전방 상황에 뭐가 있으려고 하나? 설마 아니겠지? 아니 그러다 갑자기 하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12월 3일까지 머리에 있다가 3일 날에 이제 갑자기 한 상황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왜 그 상황을 박사령관께 여쭤보냐면은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전시 교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 바로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다 집회 시위라든지 뭐 이런 과격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엄이 됐고 6.25 사변 때도 부산 정치 파동 때 계엄이 이제 된 건데 이제 어떤 그 계엄을 생각을 이제 했느냐 하는 거 하고 본인은 이게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뭐 의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또 사실 아까 YTN 보면서 대통령하고 같은 화면을 봤다는데 저는 그 화면을 그 순간 같이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 방송이 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단전까지 이게 지금 이 전자투표로 막으려면은 어쨌든 단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넌지시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어쨌든 부하 입장에서는 검토해보고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하면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떤 임무 수행을 하시려고 한 입장 같으면은 장관이 이런 계엄에 대한 암시와 어쨌든 대통령의 선포가 있을 때 병력의 이동을 내가
지시할 테니 그때 움직여라. 그러나 이런 준비를 해놔라. 라고 했으면은 장관한테 이게 지금 어떤 계엄입니까? 이게 무슨 전시 교전 계엄은 아닌 건 명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얘기를 들었을 수 있겠죠.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그 적대 세력보다는 국내의 안보 위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와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보통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장관한테 제가 볼 때는 특전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장관한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부대는 얼마가 투입이 되지만 전체 이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이 계엄의 전체 그 병력 투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셨나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쭉 듣고 일단 느낀 점 첫 번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고 느꼈던 생각하신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 생각하고 제가 일단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결이 다르거나 격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중간 과정에 제 말씀하셨듯이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했다고 공론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럼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왜 그렇게 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될 상황이 될 수도 없는데 그걸 왜 들어갑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 자체를 일절 김용현 장관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을 제 말씀은 제가 일단은 증인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 들어보시고 물어보셨냐 이걸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이게 갑자기 투입되는 상황이 맞이돼서 지금 들어가겠던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판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아닌 거다 싶어서 중지하고 철수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문은 그 과정을 김용현 장관이 저하고 누구랑 얘기의 과정을 한 번도 거치거나 그거를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지금까지 똑바로 김용현 장관이 국회 몇 명 들어갔어. 모를 겁니다. 지금 누누이 헌재 때부터 나와서 예. 그런 판단을 제가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전사령관 입장에서 장관으로부터 이제 이런 언질과 임무부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난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 투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이게 몇만 명 단위냐? 아니면은 우리 저 부대하고 수방사 또는 방첩사 이렇게 3개만 가는 거냐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볼만. 그거는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임무를 저는 받았을 때 네. 제가 통상 들어갈 때 그게 시간이 충분하고 했다 그러면 야 너 얼마큼 되냐? 그건 토론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얘기는 그 임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상으로 저도 제 참모들한테 그럴 얘기 일절 안 꺼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확보하면 그 정도면 대대 정도 제가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로 제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했지 그 내용을 가지고 김용현 장관한테 이 정도면 되는데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런 과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직접 질문을 좀 몇 개 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씨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였잖아. 이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회 군인들을 보낸 거는 질서유지 차원이었다. 그거 계속 강변했었잖아요. 헌재 때도 그랬고 거기서도 깨졌었어. 그런데 어제도 또 이런 궤변 나왔어요. 그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장관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사령관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무장을 안 시킨 겁니까? 실탄을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헌재 때도 그때 한번 저희가 나왔었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그거 물어봤잖아요. 군인들이 왜 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는 김용현 그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질서 유지 뭐 하려고 들어갔다. 뭐 충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그때 말한 게 아니 군인들이 들어가니까 충돌이 생기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왜 들어보냈느냐 이거였잖아요. 똑같은 진짜 모질이야. 근데 윤석열은 정말 심한 게 저 뭐 나름의 지금 자신의 뭐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곽종근 사령관을 신문하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저 뒤에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더라고요. 아니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면 그럼 경찰이 하지 왜 군이 가서 합니까? 이 말로 그냥 정리가 끝나는 맞아요. 거고. 그 말도 했어요. 더 중요한 건요. 당시에 유지할 질서라는 게 없어요. 질서를 깬 사람이 개헌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네. 본인이 질서를 어지럽혀 놨는데 어지럽혀 놓고 질서를 유지하러 들어간다? 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곽종근 사령관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하도 답답했던지 그냥 뭐 어제는 그냥 뭐 안 봐주고 그냥 완전히 무슨 토론하는데 그냥 곽종근 승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면은 어제는 곽종근 사령관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전직 상관인데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였으니까 근데 어제는 뭐 봐주지도 않고 그냥 다 반박하는데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한테 흥분하지 말라고 곽종근이 너 그 얘기를 타일르면서 그러니까 맞는 말만. 사실은 특전사 부대원들이 국회에 출동하면서 실탄을 가져갔죠. 예. 근데 많이 갖고 갔죠. 나눠주지 않았을 뿐이지 예, 예. 실탄을 갖고 갔죠. 예. 근데 각 개별 병사들한테 실탄을 나눠주지만 않았을 뿐인데 나눠주지 않았다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간 게 질서 유지 목적 아니었냐 이 대답을 끌어내려고 저런 얘기를 계속 윤석열 그러니까, 피고인이 하는 예, 거 예.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저 윤석열 뒤에 있는 저 소화기로 그냥 입에다 대고 쏘고 싶어. 소화기 바꾸라. 소화기를 그냥 입에다 대고 쏴야 돼. 그만 좀 떠들어라 그러면서. 맞아. 아니 근데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였고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계엄을 일으킨 거 아니까? 그러니까 네. 불법 계엄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내란으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파면까지 당한 건데 그걸 자기 부하, 자기가 시켜놓고 그럼 지금 누가 윤석열이가 지금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중계가 되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무 소리나 하면은 그 말이 되는 줄 아는 건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곽종근 진짜. 전 사령관의 결정적인 발언이 있었잖아요. 되게 토론 잘하더라고. 이제 묻고 싶다. 도대체 계엄을 왜 했냐? 당신 계엄을 도대체 왜 한 거냐?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요.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둘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둘이서 해결할 문제 아니냐. 본인들은 계엄 지시 떨어졌으니까 임무 수행한 건데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들은 좀 맞고 실탄 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시킨 주 원인자가 윤석열 그대 당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데 너무 맞는 말이죠. 어떻게 권한자가 자기가 시켜놓고 저렇게 부하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말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 다 받았으면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뭔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지가 시켜놓고서는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해놓고서는 그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니 어떻게 답을 해? 경찰이 있잖아요. 질서 유지도 필요도 없었지만은 필요하면 경찰이 한다면은, 하는데 왜 그렇지. 군을 푸느냐. 네. 아니, 그 말로 저는 어제 그냥 끝났다고 봅니다. 아니 저게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역모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거니까 역모를 스스로 이제 일으켰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명은 정해졌어 이미. 차라리 사나이답게. 죽을 때 죽더라도 멋있게 죽어야지. 그렇죠. 사나이는 죽을 때 죽더라도 서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비굴하게 하면 안.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죠. 저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네, 미안하다. 참. 네. 저 사람들은 잘못 없고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요거를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니까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어제 작심하고 나왔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성 계엄이라고 계속 주장했잖아. 우겼잖아. 그걸 왜 곽종근한테 그걸 왜 경고성 계엄인지 안 물어봤느냐. 김영현. 이걸 따지는 거야. 왜 안 했냐. 김용현한테. 문의하지 않았냐. 진짜 나 저 뒤에 소화기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 사령관이 입장이라면은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면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 모질이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왜 안 물어봤느냐고 물어보면은 모질이도 저런 모질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 탓의 끝판왕 아닐까요? 저런 식으로까지 부하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탓. 예, 자기가 명령권자면서 부하의 탓을 하는 정말 끝판왕의 추잡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곽종군 사령관이 오죽 답답하면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거를 왜 나한테 묻냐고. 그러니까. 아, 참 진짜 심각합니다, 윤석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다시 또 증인 출석하는데 윤석열 또 나오겠네 그러면은. 이제는 자세로 봐서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 자기 멋대로 하니까 좀 당분간 나오다가 에이 재미없네 이래도 안 되겠네 하면 또 안 나오겠죠. 좀 나오는 게 재미는 있는데. 아, 근데 저 얘기를 저도 다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뭔 변명을 하나 하도 이상한 사람이니까 어디까지 가나 봤는데 진짜 가관이고 진짜 그러니까 저 얘기 다 들어보시면은 진짜 사람 같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냐. 직위원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실기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진즉에 이거를 실행을 했으면 사회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건 대법원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너무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예. 이런 내란이라는 국가 반역 행위를 했으면 지금 시간이 지났고 진상이 거의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내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윤석열의 모습이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저기 특전산 곽종근 특전관 예, 맞습니다. 오히려 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곽종근 특전관 사령관은 아, 정말. 본인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때 일을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때문에 인생이 그냥 망한 인생 겁니다. 망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부하들에 대한 절절함 그런 거를 이제 여러 자리에서 표출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재판장에 나와서 울먹울먹 한 거예요. 울먹울먹하면서 의원 끄집어내라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잊겠냐라면서 이게 트라우마 같기도 하다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이 적어도 본인이 군 통수권자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례가 되는 건데 예. 지금 사법부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내란이 일어나도 아유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고 사법부 잘 만나면 그냥 넘어가겠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윤석열에게 전혀 반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아니 어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말이 됩니까? 질서를 지키려고 특수부대가 헬기 타고 밤에 국회를 군사작전하듯이 본청 유리창 깨고 쳐들어옵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국회는 밤에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와요. 본인들이 그냥 헬기 타고 그냥 강을 그렇죠. 넘어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네.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사람들 앞에서 마구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환길이라든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계엄이 아니네. 이것은 계몽령이네. 내란이 아니네. 이렇게 반국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란 잔당들이 활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소송 지휘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도 곽종근 전 사령관 10월 1일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김용현, 이진우, 여인형 이렇게 모여서 그 하는 얘기 비상 대권 얘기를 이미 이때 들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이걸로 사실 끝난 거죠. 예. 그 내란 모의까지 한 거고요. 예. 결국은 모의를 12월 3일 날 실행을 했던 거고. 지금도 재판을 이제 하는 게 어쩌면 확인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재판이라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예. 피고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 윤석열의 그런 어떤 혹시나 무죄인데 예. 우리가 잘못 뒤집어 씌우는 거 없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그거는 일반 사건일 때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뭐 우리 형사사건? 국민들의 예. 형사사건들. 근데 여기는 우리 김주호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유무죄가 잘 아닌 것처럼 이것처럼 계속 보도가 되고 대법원이 정확하게 이거는 안 되거든요. 예컨대 전범 재판을 한다면 전범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범 재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에 예. 끝났을 때 네. 유린베르크 재판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일정 결론이 났기 때문에 최소한 법원에도 내란범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그 예를 들면 예니까 이건 똑같은 내는 아닌데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했을 때 그 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자고 하고 재판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총 안 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본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희대나 지기현이나 아닌 것처럼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일부 잔당들은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이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 이거는 개인 재판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그 말씀에 너무 두 분의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아까 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선례, 판례, 역사 속에 남습니다. 이게 남기 때문에 다음 후대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또 뭐 한 몇백 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하나의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연루됐었던 사람들을 모두 역사 속에 올려놓고 단죄를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저는 학창 시절에 뭐 5.18도 배우고 예. 광주 민주화 운동도 영화도 보고 했었는데 대학생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계엄이 일어날 거는 상상도 진짜 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이 아니 제가 뭐 한 95년 이후에 대학생 뭐 이후에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아니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내란 일어나. 근데 내란 일어나잖아. MG라니까요. 내란이 일어나잖아. 이 미친 짓을 하잖아. 아 진짜 제가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한. 아니 나는 윤석열이 항상 뭐 반국가 세력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 할 때 저 사람이 좀 모자른가 보다. 아니 뭐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해. 저지르잖아. 그 혼자 저지른 것도 아니야. 그 밑에 군인들 멀쩡한 군인들이 그러니까 다 통장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담을 하고 그리고 또 노상원 보자 노상 이상한 사람 그냥 어디 그냥 완장 채워갖고 그 수첩에다가 계엄 사범들 몇천 명을 싹쓸이 해갖고 수장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게 너무 섬찟한 거야. 야, 이거 내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민주공화정에서.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면요.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 제4의 내란. 우리나라는 그냥 저 후진국처럼 그냥 10년에 한 번씩 내란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